유튜브를 보면 영상미가 굉장히 이쁜 브이로그들이 많습니다. 카메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아름다운 영상들을 이제는 방구석에서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영상미라는 다소 추상적인 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색감이죠.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끝도 없이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색 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색감을 잡는 부분에 있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저에게 사용하기 쉬운 카메라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여지없이 캐논 카메라를 추천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 캐논의 색감에 대해서는 사실 의의가 없는 편이거든요. 색감이 이쁘고 초보자도 사용하기 편한 카메라, 그게 바로 캐논입니다. 저는 캐논에게 숙제 영상을 한 가지 받았는데요. 바로 캐논의 EOS M6 Mark II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브이로그, 특히 4K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카메라였는데 실제로 저도 과거에 90D와 M6 Mark II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M6 Mark II가 4K 브이로그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기에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측에서 M6 Mark II를 홍보할 당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바로 휴대성이었습니다. 기존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는 화질과 휴대성을 맞바꾸는 느낌인 반면에 M6 Mark II는 뛰어난 성능을 가짐과 동시에 휴대성까지 겸비했다고요. 그리고 그 주장을 저는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박스를 열어보고 라는 외마디가 나왔습니다. 실제로요. 부피의 경우 가로로는 생각보다 길이감이 있지만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렌즈 교환식 카메라 중에서는 굉장히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무게도 배터리를 넣은 상태에서 416g 정도여서 굉장히 가벼웠고요. 그러나 꽤 예리한 시선으로 제품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얇은 두께에 대해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립감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그립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사의 미러리스가 부피가 더 큰데 그립감은 M6 Mark II가 더 좋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M6 Mark II 특유의 돌출된 그립 부분 때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 렌즈와 화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얇은 반면에 그립을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두툼하게 되어 있어 얇고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좋은 그립감을 가질 수 있죠. 개인적으로 휴대성과 그립감, 그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면에는 3인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스위블 액정이 아닌 위로 올리는 틸트업 방식의 디스플레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고 뒤로 뺄 수 있도록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외장 마이크를 달았을 경우 마이크가 화면을 가리는 부분, 그리고 스위블 액정과는 다르게 화면이 항상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인지라 파손의 위험성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카메라는 푹신푹신한 곳에 다들 잘 보관하셔서 제가 너무 오바인 것 같기는 하지만 외장 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악세사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M6 Mark II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LCD 화면의 야외 시인성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없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이죠. 보통 야외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밝은 태양빛 때문에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뷰파인더를 보고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 높이 떠 있는 시간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밝은 태양빛 아래에 있어도 전반적으로 화면을 보는데 큰 이상이 없었어요. 반사는 조금 있는 편이긴 했지만 캐논은 예전부터 LCD는 품질 좋은 걸로 넣어줬어요. 당연히 100% 모든 걸 터치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만약 조금 더 또렷하게 특히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이라면 외장 뷰파인더를 이용해 시인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왼쪽과 오른쪽엔 각각 마이크와 릴리즈 단자, 그리고 마이크로 HDMI, C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충전이 가능할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 이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슬롯은 한 개이긴 하지만 UHS-2를 지원한다는 부분은 꽤 마음에 들었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단자들과 슬롯을 덮고 있는 덮개 부분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덮개가 덜렁거리는 걸 정말 싫어하고 보통 고급기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데 중급기인 M6 Mark II에서도 단단한 여닫이 문처럼 덮개를 잘 넣어주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M6 Mark II의 디자인은 휴대성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휴대성이 강해질수록 다소 부족해질 수 있는 그립감도 굉장히 잘 지켜내서 야외 촬영 그리고 브이로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손으로 들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꽤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K 촬영 옵션은 2021년인 이제는 카메라의 필수 덕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FHD 업로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면 M6 마크2의 4K 화질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준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 옵션을 보면 올 I가 아닌 IPB로만 촬영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찍어보면 화질은 굉장히 좋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장비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렌즈를 한 개 정도만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2mm f1.4를 매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32mm라는 표준 화각에 매우 밝은 조리개를 가진 렌즈인데 화질도 굉장히 좋고 영상을 이쁘게 찍을 수 있게 하는 대부분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32mm f1.4 렌즈 한 개로 모든 영상을 다 찍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천해요. 과거에 4K 촬영을 할 때는 크롭이 되거나 AF가 느려지는 단점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4K로 촬영을 해도 크롭이 없으며 AF도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테스트를 간단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4K로 촬영을 하고 확대를 조금씩 해 보았는데요. 보통 해상력과 선회도가 좋을수록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고 충분히 영상에 사용할 만한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사실 과거의 캐논은 4K에 대해 조금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들어왔고 저 또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캐논이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논크롭 4K에 AF도 정상 작동을 하고 화질도 1.5배까지는 확대를 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4K 영상의 퀄리티도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EOS M6 마크2의 장점, 아니 캐논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캐논의 색감이죠. 카메라 유저분들 사이에서 색감에 대한 논쟁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어찌 보면 조금은 식상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색감이 가장 이쁘냐라는 논쟁부터 색감이 이쁜 게 의미가 있냐 없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아마 전문적인 포토그래퍼, 필름 메이커 분들은 사실 색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시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정을 굉장히 빡시게 잘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사진의 경우 로우 촬영, 영상의 경우 10비트 로그 촬영을 하시겠죠. 파일 자체도 굉장히 무거울 거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로우 촬영이나 10비트 로그 촬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카메라의 기본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색 보정을 하지 않아도 이쁜 색감을 잡아줄 수 있는 카메라가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해요. 캐논의 색감은 이미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검증을 받아왔고 실제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OS M6 마크2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피부 색깔이나 원목 가구의 갈색, 그리고 푸른 나뭇잎 등등 오렌지 계열이나 녹색의 표현부터 이른 아침을 표현할 수 있는 파란색의 표현까지 정말 너무나 좋아요. 참고로 이거 전부 보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색 보정이었는데요. 이쁜 기본 색감의 장점은 색 보정을 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색이 잘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보정을 해도 색이 잘 먹고 이쁘게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레트로한 색감으로 보정을 했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쁘죠. 결론적으로 색 보정을 해도 보정이 잘 먹어서 이쁘고 보정을 하지 않아도 다 이쁘게 나옵니다. 이쯤 되면 캐논의 색감은 거의 가불기예요. 캐논 색감? 이거 못 막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흔히 치트키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 모션이죠. 정말 별거 아닌 장면도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면 굉장히 느낌 있는 푸티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캐논 카메라는 그동안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상도였는데요. 720p라는 조금은 아쉬운 화질로 촬영을 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M6 마크2는 드디어 1080p 해상도의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을 FHD 화질로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논의 FHD 1080p의 화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슬로우 모션의 경우 프레임이 많아서 프레임당 데이터가 적고 이로 인해 화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M6 마크2의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은 굉장히 준수한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슬로우 모션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바로 AF의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디오가 담기지 않는 부분은 사실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은 B롤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AF 사용이 어렵다는 부분은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120프레임 촬영을 할 때 AF를 수동으로 맞춰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 이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캐논의 AF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캐논은 듀얼 픽셀이라는 자동 초점 기술을 사용합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나온 기능인데 지금까지도 캐논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예요. 보통 듀얼 픽셀의 장점으로 빠른 AF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AF의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듀얼 픽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경우 흔히 워블링 현상이라고 해서 초점을 잡았다가 놓쳤다가 하는 현상이 있고, 이게 영상을 촬영할 때 아주 많이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캐논의 듀얼 픽셀은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한 번에 잡아버리고 잡은 초점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1인 촬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AF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직접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수동 촬영이나 카메라 조작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카메라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초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라고 하신다면 M6 마크2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초점을 잡을 때의 소음인데요. 이건 사실 카메라보다는 렌즈의 영향입니다. 렌즈의 성능에 따라 소음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사용한 1545 렌즈와 32mm f1.4 렌즈는 모델명에 둘 다 STM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초점을 잡을 때 약간의 소음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귀에 대야 들리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디오를 써야 해서 초점을 잡을 때 소음이 없어야 하는 분들은 렌즈 모델명에 STM이나 USM이라고 적혀있는 렌즈를 구매하시면 렌즈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캐논의 EOS M6 마크2를 간단히 리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성능과 가격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영상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M6 마크2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너무 높지 않으면서도 영상기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상업 영상은 아니지만 고퀄리티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시기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네마틱 브이로그, 이걸로 충분히 찍을 수 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카메라 특유의 부피와 무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꽤 준수한 영상 스펙 그리고 가벼운 부피와 무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고 싶은 분들에게는 EOS M6 마크2가 괜찮은 카메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비백!